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정부와 여당의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여성가족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폐지하겠다,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많은 의견들이 오갔던 여성가족부 문제,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과 여성단체에서는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고요.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18부 4처 18.6 위원회로 총 46개. 왜 이 많은 조직 중 유독 여성가족부만 논란이 많은 걸까요? 왜 폐지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걸까요? 오늘의 알파, 여성가족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래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보내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보낸다. 이렇게 보면 간단명료하죠.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일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연관이 있는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겠다는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의 발표 다음 날 출근길에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라고 밝혔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또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고요. 정부 발표 내용만 보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논란인 걸까? 여성가족부의 지난 자취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여성가족부는 정부 조직 중에서도 유독 부침이 심한 부서예요. 2001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부서 여성부가 생겼어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여성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가족 업무가 추가되면서 이름이 여성가족부로 다시 바뀌었어요. 2008년 작은 정부를 목표로 삼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요. 폐지는 무산됐지만 업무가 줄고 이름도 여성부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2010년 또 한 번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처럼 업무의 범위도 이름도 계속 변화한 지난 21년.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사회의 쟁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성매매 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개설, 신고죄 폐지 등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등 이렇게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20대) 대선을 두 달이 앞뒀던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멘트를 올린 시기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한 다음 날이었어요.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죠.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급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지지율도 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가 또 나온 거예요. 왜 논란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오고돈 박원순의 성폭력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당시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권력형 성범죄에 무감한 적이 있는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맞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치는데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대통령이 그랬듯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해요. 과연 우리나라엔 구조적 성차별이 없고 성평등은 실현되었을까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볼까요?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남성의 41.4%조차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말했어요.
유리천장도 여전히 견고하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년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 소득 격차는 35%로 최악이고요.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근로자는 6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해외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부서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194개 나라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중 부처회장인 장관급인 나라는 총 97개국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이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의견과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이어서 할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요. 부에서 본부로 부서의 단위가 내려가면 본부의 장은 국가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 갈 수가 없어요. 의안제출권과 의결권도 없고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성평등본부장이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행정안전부는 본부장에게 장관과 차관의 중간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본부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단순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발언자가 2명이라고 해서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닌 이유죠. 거기다가 보건복지부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기존 여가부의 업무가 추가되면 과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의 특화된 정책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져서 여성가족부가 사라진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강력범죄 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성이고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과연 우리 사회는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기 충분한 사회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일을 못해서 없앤다면 없어져야 될 부서가 어디 한둘인가요? 여성가족부는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필요하지 않다. 이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됐어요.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업무를 고용노동부와 나눠서 이관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 중인데 이제 국회 결정만 남았어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생긴 여성가족부, 만약 폐지되면 출범 이후 2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폐지돼도 된다는 측과 아니라는 측의 의견이 날선체로 오가는 중이에요.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 소명을 다 했다는 여론도 있고 한국 여성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여성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폐지와 존속,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